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한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청송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곳이에요. 청송지질공원은 2015년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2017년에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어요. 여러분, 청송이라는 지역 들어본 적이 있나요? 청송은 경상북도 거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청송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청송이라는 원래 이름은 한문으로 푸른 소나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청송 지역의 높은 고개를 지나다 보면 아주 멋진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청송하면 가장 유명한 거는 아주 달콤하면서도 사각사각한 맛이 나는 아주 사과일 거예요. 청송을 다니다 보면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바로 사과나무고 또 사과를 파는 상점이죠. 물론 청송 내에서도 예쁜 사과 두 개를 낮이나 밤이나 다 볼 수 있어요. 청송에 가면 우리에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를 배울 수도 있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죠? 저는 물론 세종대왕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종대왕의 첫째 부인인 소원왕후가 바로 청송 출신이라는 것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아요. 더욱 놀라운 것은 임진왜란 때 청송 지역의 주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리 역사상 청송에서 가장 많은 의병을 배출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청송의 또 다른 매력은 좁은 지역에서 아주 다양한 지질학적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청송 지역의 지하에는 아직도 뜨거운 마그마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 깊은 곳에. 그래서 빗물이 내려가서 지하에서 물이 암석과 활발히 반응해서 지표로 솟아오른 약수터가 아주 많아요. 청송에는 암석도 아주 다양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송강리에 가면 아주 작은 그런 강가에 작은 암석이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습곡 구조가 아주 멋있게 나타나거든요. 이 습곡 구조라는 거는 과거에 지각운동에 의해서 힘을 많이 받았다는 그런 증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청송은 아주 오래전부터 암석 내에서 예쁜 모양을 하고 있는 돌이 유명한데요. 이 무늬가 꽃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꽃돌이라고 불러요. 꽃돌이라고 불리는 암석은 모양도 아주 다양하고 아주 그냥 환상적으로 생겼어요. 근데 실제로 이 돌이 자연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가볼 수도 있습니다, 현장을. 이런 꽃돌은 아직도 지질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직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연구를 하면 밝혀지겠죠. 청송에는 크게 두 종류의 암석이 나타납니다. 모두 중생대 백악기의 암석으로 공룡이 살던 시대에 약 1억 년 전에 시계를 나타내고 있는 암석들이에요. 한 종류의 암석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화산재, 그 다음에 용암이 흐른 현무암도 조금 나오기는 하지만 현무암들이고, 다른 하나는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변한 사암, 이암 이런 걸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때에 따라서 아주 멋진 경관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퇴적암 내에 공룡 발적도 나온다는 사실이죠. 좀 가파르긴 한데 이곳에 가면은, 이 청송의 신성리라는 곳에 가면 여러 종류의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어요. 청송에서 아주 오래된 암석만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산속의 하천을 따라가면 아주 멋진 폭포들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천의 물이 바닥을 흐르면서 하얀색의 암석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아주 환상적인 하얀색의 하천 바닥 지형을 볼 수도 있죠. 조선시대의 백자로 아주 유명했던 청송백자도 바로 지질현상의 작품이에요. 지하의 뜨거운 마그마가 천천히 주변을 올라와 가지고 이제 화산 폭발하면 화산재가 쌓여서 응해암을 만들었는데, 그 응해암층을 다시 또 마그마가 뚫고 올라오면서 그 주변에 이제 물과 반응해서 하얀 그 광물 갖다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청송의 백자는 색감이 좋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이 다른 지역에도 좀 알려져 있지만 청송에도 얼음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암석이 부서져서 정상에서 사면을 따라 쌓여 있는 것인데 암석 틈 속에 이제 머물러 있던 차가운 공기가 조금씩 아래로 나와 가지고 찬바람이 나오는 곳이에요. 뭐 여름에 피서지로 딱입니다. 저도 여름에 앉아 있어 봤는데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겨울에는 이곳에서 아이스 클라이밍 월드컵이라는 것이 청송군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큰 행사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가시면 아슬아슬하게 빙벽을 타고 올라가는 멋진 장면을 구경할 수도 있어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호수가 아니고 인공 호수지만 조선 시대에 이제 그 만들어진 이 주산지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가 지질학적으로 아주 재미있는 의미가 있어요. 조선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소빙지라고 해서 기후가 아주 좋지 않았던 시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의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요. 세종대왕께서는 추구기를 만들어서 강수량 모니터링을 했어요. 특히 역사 기록에 보면 1695년에서 1699년 이 숙정 때 을병대기근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가뭄이 한반도에 영향을 줬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이후에 7년 만에 조선 인구의 20%가 감소할 정도로 사회에 큰 영향을 준 기록이 있어요. 이 주산지가 숙정의 바로 다음 왕인 경종 때 만들어진 걸 보면 아마도 이 댐도 이 대기근의 영향으로 건설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더욱이 우리 조상들이 현명했던 것은 이 저수지를 만드는 장소예요. 이 저수지는 용결응해암이라고는 암석이 분포하는 곳에 댐을 지었는데 이 용결응해암은 암석 내에 광물이 아주 치밀하게 붙어 있어서 물이 거의 통과를 못 하거든요. 주변에는 좀 떨어진 곳에는 물이 잘 셀 수 있는 최저감도 있는데 이걸 피하고 여기 용결응해암 위에 딱 저수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조상들이 슬기롭게 지질 현상을 잘 이해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청송에 다양한 지질학적 특징을 가지는 지역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청송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은 주황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주황산은 국내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멋진 경관과 지질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주황산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